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TV입니다. 최근에 분양권 거래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제가 매수, 매도 각각 사기 유형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매수를 하실 때도 매도를 하실 때도 오늘 알려드리는 팁을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근에 뉴스를 보면 분양권 사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분양권 살게요. 돈만 먹고 튀었다. 마피 사기 주의보. 자, 분양권을 샀는데 당연히 살 때는 더 오를 줄 알고 사겠죠. 그죠? 근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대구나 이쪽 입주 물량이 특히 많은 곳들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자, 분양권 사고 싶다. 중개사까지 등치는 거죠. 그죠? 중개사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보이신 분들도 있고 거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중개사 분들도 이걸 꼭 보시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거래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가 중개인 분에게 전화를 하죠. 그죠? 띠리리리 하면서 부동산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중개인이 전화를 받으면 매도자가 자,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 소유자인데요. 이것을 팔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죠. 그죠? 그러면 중개인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화를 끊고 이제 그 매도자의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맞는지 그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서 네이버에다가 등재를 하면 저희는 네이버에 이렇게 얼마 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이렇게 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소유자를 확실하게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다? 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분양권 사기는 분양권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아파트는 이미 등기부 등본에 갑구에 보면 소유권 이전 이래서 채후에 지금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김개똥 이러면 김개똥이 여기 적혀져 있겠죠. 그죠? 김개똥. 그러면 아까 전화한 사람하고 맞는지 일치를 시켜보면 중개인 입장에서는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을구에 보면 근저당권 설정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가지고 돈을 채무를 얼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채무를 얼마 받았는지 알아야지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이 있는 일반 아파트는 사고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최초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중개인이 되겠고요. 요 부분이 제가 샀을 때 매수자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는 뭐 산다 만다 뭐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최종 협의가 됐어요. 최종 협의가 돼서 중개인이 903호 주인분께서 제시하신 조건은 다 수용했고 금액은 2억 3,400만 원으로 100만 원도 조정했어요. 문자 확인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해서 매수자인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요거 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내용 정리해서 계좌랑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가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300만 원을 보내는데 제가 이 300만 원을 자신있게 보낼 수 있는 거는 뭐다? 이 등기부 등본을 지금 시간 기준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소장님이 이렇게 보내주겠죠. 그죠? 뭐하고 같이? 여기 지금 보면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계좌를 보내주죠. 그죠? 이거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보내준 내용입니다. 특약사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면 가계약도 효력을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매도자한테 자신있게 돈을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건 뭐다? 이 등기부 등본을 소장님한테도 받았고 또 뭘 한다? 제 개인 컴퓨터에서 더블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뭐다? 여기에 지금 소유자가 제가 보내는 사람과 우리 은행의 그 예금주와 동일한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돈을 미리 보내는 거죠. 그죠? 분양권도 일반 매매 거래하고 초반에는 똑같습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가 중개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이런 아파트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은 아까 일반 거래일 때는 뭐를 했었죠? 등기부 등본을 뗐었죠. 그죠? 이 등기부 등본은 매도자도 아니고 매수자도 아니고 어때요? 제3자가 되겠죠. 그죠? 제3자가 공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데 분양권은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3자가 보증해 주는 게 없고 매도자가 주는 공급계약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공급계약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매도자가 마음을 먹고 위조를 하면 충분히 위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조를 했으면 인터넷 등기부 등본처럼 인터넷 들어가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 대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사기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를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위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를 해서 이거를 뭐를 한다? 부동산 소장님한테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이 문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자로 신분증하고 이렇게 공급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신분증하고 공급계약서만 보고 뭐를 합니까? 계약금을 쏴버린다는 얘기예요. 가계약금을. 그래서 매수자가 산다고 하면 이게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가 산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쏴버리는 겁니다. 뭐 아까처럼 제가 쏜 것처럼 300만 원을 쏠 수도 있는 거고 500만 원을 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사기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엄청 싸게 판다 이러면 이걸 놓치기 싫은 매수자는 1000만 원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1000만 원을 쐈는데 위조 공급을 보고 공급계약서를 보고 뭐다?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연락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기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매수하러 갈 때는 일반 매수할 때에 그 등기부 등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제3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시행사입니다. 건축사. 그래서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한테 뭘 받습니까? 신분증하고 공급계약서를 받겠죠. 근데 이 공급계약서는 뭐다? 제3자가 제공하는 국가가 제공하는 등기부 등본이 아니고 매도자만이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죠? 이것을 공증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다? 시행사에 전화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겠죠. 건설사에. 그래서 중개인분은 신분증하고 공급계약서를 받으면 뭐다? 시행사에 전화를 반드시 해서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분양권 주소가 맞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분양권의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등기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요즘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 사기자가 어떻게 하냐면 시행사하고 건설사가 퇴근한 후에 전화를 못하도록 엄청 싸게 파는 것처럼 해서 계약금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권을 받고 나면 매수자도 중개사분만 믿지 말고 직접 시행사나 건설사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안전한 분양권 거래가 될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방금은 매도자가 사기치는 유형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매수자가 사기치는 유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매수를 하고 2년에서 3년이 지나야지 완공이 돼서 이때 잔금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2년에서 3년 동안 요 가운데에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고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분양권을 맨 처음에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당연히 주변 아파트보다 내 분양권이 저렴하고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니까 사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김개똥이라는 분이 5억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10%인 계약금 5천만 원만 주고 이제 분양을 받은 거죠. 5억짜리를. 자, 근데 주변 시세가 6억이기 때문에 1억 싸게 샀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산 시점부터 부동산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산 거란 얘기예요. 근데 입주 물량이 많고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주변 아파트가 6억이었는데 4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5억에 샀는데 지금 4억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이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처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천에 해서 5억에 분양 받았지만 4억 2천에 매도를 하려고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억 2천에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를 찾아오겠어요? 매수자를 찾아오겠죠. 그러면 이 매수자가 사기꾼인 겁니다. 사기꾼. 이 매수자가 이런 마이너스 P 8천에 있는 것을 보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마이너스 8천에 내놨지? 내가 마이너스 7,500에 사줄게. 이러면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500만 원을 더 쳐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팔고 싶겠죠. 그런데 매수자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좀 돈이 급해서 1,000만 원만, 어쨌든 마이너스 너 나한테 7,500만 원 줘야 되는데 계약서 쓰기 전에 1,000만 원만 좀 먼저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심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고 안 팔리는 거를 사준다는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꼭 잡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매도자한테는. 이걸 꼭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정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안 줄 것 같지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심리를 사기꾼이 노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송금하고 나면 뭘 한다?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반드시 마이너스 P가 돼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은 매수자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계약서 쓰고 정식적으로 신분증과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최근에 일어나는 분양권 사기 거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